수미는 그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현우의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죠. 회사에서 입던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였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골랐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되는 건 당연했어요. 3년 동안 사귄 현우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거였죠. 철수는 벌써 새벽부터 나갔습니다. 요즘 맡고 있는 현장이 바빠서 일찍 출근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딸에게 말했죠. 수민아, 오늘 중요한 날이지. 아빠도 시간 맞춰서 갈게.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6시에 강남 그 레스토랑이에요. 철수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설계 도면이 떠 있었어요. 자꾸 다른 생각만 하게 되었죠. 옆자리 김 대리가 물어보았습니다. 수민 씨, 오늘 뭔가 다른 일 있어요? 계속 멍하니 있네요. 수민은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어요. 아, 네. 오늘 남자친구 부모님 뵙기로 했거든요. 김 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 그래요? 긴장되겠네요. 괜찮을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있었어요. 현우는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수민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게 좋으신 분들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괜찮다니까. 너 그렇게 예쁘고 똑똑한데 뭐가 걱정이야. 현우의 문자를 읽으며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 겪어왔었어요. 서로를 믿고 있었죠. 오후 3시쯤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민아, 아빠야. 네, 아빠. 현장은 어때요? 오늘 좀 바쁘네. 그런데 6시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아. 집에 들러서 씻고 갈게. 수미는 안도하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죠. 동료들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수민아, 화이팅! 잘 될 거야. 고마워. 나 먼저 갈게. 회사를 나서며 택시를 잡았어요. 강남까지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죠. 높은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빌딩들을 보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철수는 저런 빌딩들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죠. 2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는 5시 50분이었어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죠. 레스토랑 안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죠.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 주며 말했어요. 예약하신 김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예약된 테이블로 가면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은 아직 안 와 있었어요.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죠. 잠시 후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한 모습이었죠. 수민아, 미안. 조금 늦었지?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현우가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응, 알겠어. 곧이어 현우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은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죠.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미는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정수민입니다. 아, 수민 씨. 반가워요. 현우가 얘기 많이 했어요. 현우의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친근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현우의 아버님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상냥한 분 같았죠.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리들이 있었어요. 가격을 보니 평소에 먹던 것보다 훨씬 비쌌죠. 수민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현우의 어머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뭐든 잘 먹어요. 골라주세요. 그럼 이 집 대표 요리로 주문할까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편안하신 분들이셨어요. 수민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죠. 수민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현우의 아버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설계 일을 하고 있어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 건축 분야가 전망이 좋다던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긴장 때문에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죠. 현우의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아버님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늦으시나 보네요. 수미는 시계를 봤습니다. 약속 시간에서 벌써 15분이 지나 있었어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아버지, 현장 일이 바빠서요. 아, 현장 일을 하세요? 현우의 아버님의 목소리가 조금 바뀐 것 같았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어요. 하지만 수미는 느낄 수 있었죠.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현우의 부모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죠. 그때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에게서 문자가 온 거였어요. 메시지를 확인했죠. 수민아, 현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는다. 미안하다. 수민은 문자를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늦는다고 하세요. 현장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요. 현우의 아버님이 작은 한숨을 쉬시는 게 들렸어요. 눈살이 살짝 찌푸려졌죠.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시네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았죠. 현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마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은 지켜야지.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수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흐르기를 바라지 않았죠. 30분 정도 더 지났을 때 드디어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수민이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철수는 현장에서 급히 나온 탓에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에는 시멘트 가루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먼지가 옷 전체에 붙어 있었죠. 안전모는 벗었지만 머리카락에도 먼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사이에는 흙이 끼어 있었어요. 작업용 장갑의 흔적이 손에 남아 있었죠.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와 철수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철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죠. 수미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속상했어요. 철수가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게 더 마음 아팠죠. 철수는 급히 걸어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기둥백은 검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진심으로 죄송해하고 있었죠. 현우의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죠. 아, 네. 앉으세요. 현우의 어머님이 어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훨씬 차가워져 있었어요. 온도가 확연히 다했죠. 철수는 자리에 앉으면서 계속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구조상 문제가 생겨서요. 네, 괜찮습니다. 현우의 아버님이 대답하셨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웨이터가 다가와서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철수는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로 갔어요.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침묵이 흘렀죠. 철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우의 어머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곳에서 만날 걸 그랬네. 그 말을 듣고 수민의 가슴이 찔렸어요. 철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 시작했죠.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돌아왔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오셨어요. 하지만 작업복은 그대로였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현우의 아버님이 의례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관심 없다는 게 느껴졌죠. 건설 현장에서 구조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째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현우의 아버님의 대답이 너무 건성이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냉담함이 느껴졌죠. 철수는 계속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주로 고층 빌딩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담당하고 있어요. 요즘 짓고 있는 건물이 40층짜리인데요. 네, 그래요. 현우의 어머님이 말을 끊으며 다른 얘기를 꺼내셨어요. 철수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게 명백했죠. 수민 씨는 회사 생활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수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재미있지 않았어요. 식사 내내 철수는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은 철수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았죠. 철수가 건설 기술에 대해 말씀하려고 하면 주제를 바꿨습니다. 철수의 말에는 대충대충 대답하셨어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수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25년 경력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요즘 건설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면서요? 현우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철수는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내진 설계 기술이나. 아, 네. 하지만 현우도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진심이 아닌 게 느껴졌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철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콘크리트 타설이 있어서요. 네, 수고하세요. 현우의 아버님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진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죠. 철수가 나간 후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무언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현우의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현우야, 우리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의 수준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참을 수 없었죠. 어떤 면에서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주민이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가 섞여 있었죠. 현우의 아버님이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민 씨,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수준이 낮다는 건가요? 현우가 급히 말했어요. 주민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금 당신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고 계시는데요. 현우의 어머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주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죠. 현실적으로요? 저희 아버지는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당신들이 사는 그 아파트도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수미는 레스토랑을 나와 버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서 빨리 나가야 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죠.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수민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진 느낌이었죠. 현우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수민을 붙잡았어요. 급하게 뛰어나온 게 느껴졌죠. 수민아, 잠깐만 이야기하자. 수민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뭘 이야기해요? 당신 부모님 생각은 이미 다 들었어요. 수민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수민은 그제야 돌아서서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죠. 오해요? 어떤 부분이 오해예요?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우리 부모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럼 어떤 뜻이에요? 집안 수준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슬픔이 더 컸어요. 3년간의 사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솔직히 말할게. 내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오실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그런 모습이라니요. 작업복을 입고 오신 거 말이야. 이런 자리인 줄 아셨을 텐데. 수민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귄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꿈인 것 같았죠. 현우 오빠, 아버지는 현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랬어요. 그래도 상황 파악을 좀 하지. 우리가 어디서 만나는 건지 말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수민이 알던 따뜻한 현우가 아니었죠. 수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죠. 택시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철수는 이미 깨끗하게 씻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작업복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깔끔한 모습이었죠. 수민아, 어떻게 됐지? 일찍 들어왔네. 수민은 아버지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일로 현우네 가족이.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철수는 수민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이었어요.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죠. 그 집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 아빠, 그런 게 아니에요. 수민아, 아빠가 바보가 아니야. 오늘 그 사람들 표정 다 봤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겪어온 아픔이 느껴졌어요. 이미 익숙해진 듯 했죠. 특히 내 남자친구 어머니 말이야. 아빠가 들어갔을 때 표정 봤거든. 수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었죠. 철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어. 아빠, 괜찮아, 수민아. 이미 익숙해졌어. 철수의 말이 수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시선들을 견뎌왔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그때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메시지를 확인했죠. 수민아, 미안해. 오늘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실망하셨어. 문자를 읽는 순간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실망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았죠. 이어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솔직히 나도 내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오실 줄은 몰랐는데. 수미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있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좀 시간을 갖자.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마지막 문자를 읽고 나서 수미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철수가 물어보았습니다. 현우한테서 연락 온 거지? 네. 뭐라고 하던 수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가 상처받으실까 봐서요.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웠죠. 그날 밤 수미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오늘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현우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 떠올랐죠. 철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는 길도 무거웠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들도 철수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편견이 있을까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죠. 김 대리가 다가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수민 씨, 어제 부모님 만남 어땠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수민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았어요. 하지만 김 대리는 수민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시선이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점심시간에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게 싫었어요. 받기 싫었죠. 수민아, 어제는 미안해. 네. 수민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해를 풀어야겠어. 오해요? 어떤 오해요? 어제 우리 부모님 말씀이 좀 심했던 것 같아. 수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현우 오빠, 당신도 같은 생각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저희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수민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상황이 좀 어색했잖아. 수민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현우 오빠, 저 지금 일해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년 동안 사귀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멀어진 적은 없었죠. 오후에 설계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40층짜리 아파트 설계 도면이었어요. 복잡한 구조였죠. 도면을 그리면서 문득 철수가 떠올랐습니다. 수민이 그린 이 도면이 현실이 되려면 철수 같은 분들이 필요했어요. 현장에서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 말이죠. 옆자리 박 대리가 말했습니다. 수민 씨, 이 구조 부분 현장에서 시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요? 이 기둥 배치가 너무 복잡해요. 철근 배근하기가 까다로울 거예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계할 때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론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현장 기술자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박 대리의 말을 들으니 철수가 더욱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25년의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철수가 일하는 현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40층짜리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크레인이 여러 대 돌아가고 있었죠. 현장 입구에서 철수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6시가 되자 작업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고생한 흔적이 보였죠. 철수도 다른 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성실하게 하루를 마친 모습이었죠. 수민아, 왜 여기 있어?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 일 있어? 수민은 철수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아빠,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해요. 뭘 미안해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제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철수가 걸음을 멈추고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어요. 따뜻함이 느껴졌죠. 수민아, 아빠는 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네.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건물을 지었어. 사람들이 사는 집도 짓고 일하는 빌딩도 지었지. 철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후회는 전혀 없어 보였죠. 그 건물들을 볼 때마다 뿌듯해. 내 손으로 만든 거니까. 수민은 철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의 자부심이 전해졌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평소처럼 씻으러 갔습니다. 하루의 고생을 씻어내는 시간이었어요. 수민은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죠. 그때 현우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수민아, 내일 우리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수민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이미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았죠. 다음 날 현우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추억이 담긴 장소였죠. 현우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거운 분위기였죠. 수민아, 어제는 미안했어. 네. 우리 부모님이 좀 실망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민의 가슴이 아팠어요. 또 실망이라는 단어였죠. 실망이요. 솔직히 말할게. 내 아버지 일에 대해서 말이야. 현우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차가웠죠. 우리 가족은 대대로 사무직에서 일해왔어. 아버지도 회계사고 할아버지도 공무원이셨거든. 수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말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과 인연을 맺는다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수미는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다른데요? 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고. 수미는 점점 화가 나고 있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현우 오빠, 그럼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이 가치 없다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결혼하면 양가가 자주 만나게 될 텐데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겠어. 수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귄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사랑이 이런 것이었나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좀 시간을 갖자. 시간을요? 서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말이야. 수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시간을 갖자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요. 카페를 나오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현우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집에서 철수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수민의 마음은 무거웠죠. 수민아,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수민은 철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놀라는 기색은 없었죠.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미안해요. 철수가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아,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내 가족도 받아들일 거야. 철수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았죠. 며칠 동안 현우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이었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3년간의 사랑이 말이죠. 일주일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민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은 없었죠. 수민아, 미안해.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죠.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대요? 집안 환경이 너무 다르다고 하시네. 수미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나도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그 순간 3년간의 사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죠. 수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의 말이 귀에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수민아, 말 좀 해봐.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정말 끝이에요? 겨우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간신히 소리를 낸 거였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미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3년이었는데, 수민아, 3년 동안 뭐 했던 거죠, 우리가? 현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죠.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죠. 잘 살아요. 현우 오빠. 수민아, 잠깐. 하지만 수미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럴 여유도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변함없는 아버지였죠. 수민아, 왔구나. 어떻게 됐지? 철수가 수민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의 상태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아버지의 직감이었죠. 수민아, 울었구나. 수민은 철수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죠. 아빠, 헤어졌어요. 철수가 수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슬프겠구나.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현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수민아, 아빠 때문이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아빠 때문이에요. 수민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게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죠. 그 사람이 진짜 너를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철수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지만 여전히 슬펐습니다. 사랑했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현우가 그리웠죠. 그날 밤 수미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와의 추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 첫 키스. 모든 게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죠. 다음 날 회사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민의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했죠. 김 대리가 수민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수민 씨,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민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김 대리는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수민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남자친구와 문제 생겼나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죠. 헤어졌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네요. 김 대리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었어요. 따뜻함이 느껴졌죠. 점심시간에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있고 싶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죠.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철수가 일하는 모습과 비슷했죠. 그 모습을 보니 철수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아버지도 어딘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겠죠. 오후에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그리다가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현우 생각이 계속 났죠. 퇴근 시간이 되자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철수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니 철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변함없는 모습이었죠. 수민아, 왔구나. 오늘 힘들었지? 네, 조금요. 철수가 수민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수민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많이 먹어. 슬플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해. 수민은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느껴졌죠. 수민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왜 미안해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구나. 철수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우 생각이 자꾸 났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해 주었지만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죠. 일주일 후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민은 문자를 보고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 해요? 늦었다고 생각했죠. 문자를 지우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민은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이렇게 뒤늦게 좋은 말 하면 뭐 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철수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어요. 조용한 시간이었죠. 수민아, 조금 나아졌어. 네, 조금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야. 철수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어요.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아빠, 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랑했으니까 힘든 거야.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수민은 철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 사람은 너의 일부분만 사랑했던 거야. 일부분이요. 내가 예쁘고 똑똑한 건 좋아했지만 내 가족은 받아들이지 못했잖아. 철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우는 수민만 사랑했지 수민의 가족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였죠.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견딜만 했어요.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마음을 다잡을 기회였죠.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수민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일도 열심히 하고 새 프로젝트는 복합상가 건물 설계였습니다. 꽤 큰 규모의 건물이었어요. 도전할 만한 일이었죠. 설계를 하면서 현장 상황을 많이 고려해야 했습니다. 철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집에 돌아가서 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복합상가 건물 지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예요? 철수가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복합상가는 용도가 다양해서 구조적으로 복잡해. 어떤 면에서요? 상가 부분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주거 부분은 벽이 많아야 하거든. 철수의 설명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였죠. 실용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배관도 복잡해. 설계할 때 미리 고려해야 해. 수민은 철수의 조언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정보였어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죠. 다음 날 회사에서 철수가 알려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더 실용적인 설계가 되었어요. 현장에서 시공하기 편한 구조였죠. 팀장이 수민의 설계안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수민 씨, 이번 설계 정말 잘했네요. 현장 상황을 잘 고려했어요. 수민은 뿌듯했어요. 철수의 도움이 컸어요. 아버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현우 생각도 덜 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어느 날 회사에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중요한 기회였죠.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장이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죠.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 프로젝트였어요.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죠. 성공하면 우리 회사가 업계에서 크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수민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계팀의 일원으로요. 새로운 도전이었죠. 첫 회의에서 프로젝트의 규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지금까지 해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 건물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주석 설계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높이가 높아서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지진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해요. 수민은 긴장이 되면서도 설렸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니요. 꿈만 같았죠. 집에 돌아가서 철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희 회사에서 100층짜리 빌딩 짓게 되었어요. 철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100층이라고? 정말 큰 건물이네. 네, 저도 설계팀에 들어갔어요. 철수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그런 큰 일을 하다니. 수민은 기분이 좋았어요. 철수가 기뻐하시니까요.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아빠도 그런 큰 건물 지어보셨어요? 아빠는 최대 50층까지 해봤어. 그래도 대단하세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 상황도 많이 고려해야 해. 네, 알겠어요. 설계할 때 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봐. 철수의 조언이 항상 도움이 되었어요.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였죠. 실용적이고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정말 바빠졌습니다. 매일 야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니까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현우 생각도 거의 안 나게 되었죠. 가끔 생각나도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마음이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길에서 현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죠. 수민아. 현우가 수민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예전의 자연스러움은 없었죠. 안녕하세요. 수민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는 않았어요.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현우도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느꼈죠. 수민아,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수민은 정말로 괜찮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치유되었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도 오빠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둘은 짧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길었던 이별의 과정이 끝난 느낌이었어요. 마침표를 찍은 것 같았죠. 집에 돌아가서 철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현우 오빠 만났어요. 그래? 어땠어? 괜찮더라고요.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철수가 기뻐했습니다. 많이 성장했구나, 우리 수민이가.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날 밤 수민은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현우를 완전히 떠나보낸 것 같았죠. 과거와의 결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철수의 사랑과 지지가 있어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100층 빌딩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설계팀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정말 바쁜 나날이었죠. 수미는 이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구조 계산과 설계 도면, 작성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한결 편해진 상태였죠. 수민 씨, 이 부분 구조 검토 좀 해주세요. 선배가 수민에게 도면을 건네주었습니다. 40층 부분의 구조 설계였어요. 복잡한 부분이었죠. 수민은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중 계산과 안전율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세심한 작업이었죠. 여기 보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 기둥 부분이 하중을 견디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선배가 수민의 의견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수민 씨 눈이 정확하네요. 수정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치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팀워크가 좋았죠.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큰 손님이 왔습니다. 건설회사 사장이 직접 방문한 거였어요. 중요한 인물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영호입니다. 박영호 사장은 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였죠. 이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직접 보러 왔습니다. 사장이 설계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었죠.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주민들은 모두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큰 인물을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죠. 압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정말 까다로운 건물입니다. 회사 사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100층이라는 높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박영호 사장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눈빛이었어요.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느껴졌죠.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바람 하중, 지진 하중, 그리고 기초 공사 부분이 가장 까다로워요. 설계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었어요.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었죠. 박영호 사장이 수민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젊은 기술자들이 정말 우수하네요. 네, 저희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때 갑자기 현장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비상 상황이었어요. 긴급한 목소리였죠. 사장님,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무슨 문제요? 기초공사 부분에서 집안 상태가 예상과 다르다고 해요. 박영호 사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였어요.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죠. 당장 현장으로 가봐야겠네요. 주민들도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00층 빌딩이 올라갈 현장이었어요. 정말 큰 규모였죠. 현장에 도착하니 작업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죠. 무슨 일입니까? 박영호 사장이 현장 소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집안 지지력이 설계 기준에 못 미칩니다. 현장 소장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어요. 시추 조사 결과와 실제 집안 상태가 달라요. 수민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안이 약하면 100층 건물을 지을 수 없었어요. 기초가 흔들리는 거였죠. 지하 15m 지점에서 연약한 점토층이 발견되었어요. 지질조사팀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건물이 가라앉을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큰 위기였습니다. 설계팀도 급히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파일 기초를 더 깊게 박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집안 계량 공법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었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현실과 이론의 차이였죠. 박영호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철수가 생각났습니다. 수민의 아버지였어요. 25년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었죠. 사장님,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문제에 경험이 많은 분이 계세요. 수민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민을 쳐다봤어요. 주목받는 순간이었죠. 누구인데요? 박영호 사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아버지인데요. 25년간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의외라는 표정들이었죠. 수민의 아버지가 현장 기술자라는 게 새로웠나 봐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구조 기술자로 일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 사장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관심 있는 표정이었죠. 어떤 회사에서 일하세요? 현재는 대우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철수라고 하세요. 그 순간 박영호 사장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뭔가 알아보는 표정이었어요. 놀라는 모습이었죠. 정철수요? 혹시 25년 전 63빌딩 현장에서 일하셨던 그 정철수 씨? 수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호 사장이 철수를 안다는 거였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63빌딩 공사에 참여하셨거든요. 박영호 사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죠. 그럼요. 그분은 우리 업계의 전설이에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전설이라는 말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죠. 수민도 놀랐습니다. 25년 전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그분 밑에서 일했어요. 박영호 사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감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옛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정말요? 수민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철수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니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당시 63빌딩 건설이 비슷한 집안 문제로 중단될 뻔했거든요. 박영호 사장이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엔지니어들이 포기하려고 했는데 정철수 기술자가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수민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철수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자랑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아이디어로 63빌딩이 완공될 수 있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분은 현장 경험과 직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천재였어요. 박영호 사장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철수를 정말 존경하고 있었죠. 그분이 개발한 기초 보강 공법은 지금도 업계 표준으로 쓰이고 있어요. 수미는 철수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요. 놀라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들었죠. 특허도 등록되어 있고 논문도 발표되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수민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민의 아버지가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따님이 우리 회사에 있었다니 박영호 사장이 기뻐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같았어요. 정말 뜻밖의 일이었죠. 당장 정철수 씨를 모셔와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수미는 급히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아빠, 저 수민이에요. 수민아. 무슨 일이야? 아빠, 지금 저희 현장에 와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집안 문제가 생겨서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금방 갈게. 30분 후 철수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박영호 사장이 달려가서 철수를 맞이했습니다.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25년 만의 재회였죠. 정철수 기술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영호? 너 그때 그 신입사원. 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영호 사장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반가운 표정이었죠. 네, 맞습니다. 25년 전 63빌딩 현장에서 형님 밑에서 일했던 박영호입니다. 두 분이 감격적으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인연의 재회였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때 얼마나 어렸는데 이제 사장이 되었구나. 철수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기술자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영호 사장이 정중히 인사드렸어요. 진심이 담긴 감사였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님, 지금 우리가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박영호 사장이 현재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철수는 즉시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시추 결과를 보고 실제 흙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25년의 경험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이 집안 상태로 보면 철수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어요. 집중하는 표정이었죠. 지하 수맥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네요.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한눈에 문제를 파악한 거였어요. 경험의 힘이었죠. 그래서 지지력이 부족한 거구나. 철수는 30분 만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며칠 동안 찾지 못한 걸 말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었죠. 해결 방법이 있으신가요? 박영호 사장이 간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25년 전에 쓴 방법을 조금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철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마이크로 파일 공법과 집안 계량을 병행하면 해결될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방법이었어요. 현실적인 대안이었죠. 현장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정철수 기술자님입니다.
박영호 사장이 박수를 쳤어요. 수미는 철수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존경받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기술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자주 겪는 일이죠. 철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날 수미는 철수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25년간 묵묵히 일해오시면서 이런 업적들을 쌓아오셨다는 걸 처음 알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뭐가 대단해?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이야. 철수는 정말 담담했습니다. 63빌딩 일도 특허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굳이 자랑할 일도 아니고. 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미나, 일의 가치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철수의 말이 깊이 와 닿았어요. 그날 밤 수미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철수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현우 가족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달았죠. 철수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민을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존경스러운 눈빛이었죠. 수민 씨,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김 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박영호 사장님이 계속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민은 조금 부끄러웠어요. 갑자기 주목받게 되어서요. 어색한 기분이었죠. 아버님 덕분에 프로젝트가 살아났어요. 팀장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그날 오후 박영호 사장이 다시 수민들 회사에 왔습니다. 어제 정철수 기술자님 조언대로 시공 계획을 수정했는데 완벽하더라고요. 박영호 사장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역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은 다르시네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수민도 뿌듯했습니다. 철수의 능력이 인정받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수민 씨, 혹시 아버님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네,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회사에서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서요. 수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정말 좋은 기회였죠. 기술 고문이요? 네,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현장 경험을 전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이에요. 정말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철수에게 딱 맞는 일이었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죠. 물론 대우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박영호 사장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수민 씨도 저희 회사 핵심 설계팀으로 스카우트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수민이 더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아버님의 현장 경험과 수민 씨의 이론적 지식이 결합되면 최고의 팀이 될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 철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박영호 사장님이 아빠를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세요. 철수가 놀라며 물어보았어요. 기술 고문이라고? 네,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이래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철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어제 보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학벌도 없고, 아빠, 25년 경력이 최고의 학벌이에요. 수미는 철수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회사로 이직하라고 하셨어요. 너도? 네, 저희가 함께 일하면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주민이가 좋다면 해보자. 정말요? 응,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주민은 정말 기뻤어요. 그날 저녁 박영호 사장에게 전화드렸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세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현장 일도 계속하고 싶다고 하세요. 물론이죠. 현장 경험이 계속 쌓여야 더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박영호 사장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민들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어요. 첫 출근 날 철수와 함께 회사에 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부녀가 함께 출근하는 거였죠. 정철수 기술 고문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철수를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진심이 담긴 환영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철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민에게도 넓은 설계실을 배정해 주었어요. 수민 씨, 여기서 마음껏 일하세요.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파악하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죠. 철수는 젊은 기술자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고문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기술자들이 계속 철수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배우려는 열정이 가득했죠. 철수의 경험을 흡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돼. 철수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수민도 새로운 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준 높은 팀이었죠. 자극이 되었습니다. 수민 씨, 이 설계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 설계사가 수민의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시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민이 철수에게 배운 것을 활용해서 답변했습니다. 역시 현장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철수와 수민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특히 철수는 젊은 기술자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고문님,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많나요? 그럼 정말 다양한 일들이 생겨. 철수가 현장 경험담을 들려주면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생생한 이야기들이었죠.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수민도 철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수민아, 설계할 때는 시공하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 해. 네, 알겠어요. 도면이 아무리 완벽해도 현장에서 만들 수 없으면 소용없으니까. 철수의 조언은 항상 실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100층 빌딩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였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정철수 고문님 덕분입니다. 박영호 사장이 철수를 소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죠. 철수를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문님의 해결책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철수는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수민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철수가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요. 뿌듯한 마음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요. 수민아, 나는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기분은 좋지만 원래부터 가치 있는 일이었어. 네, 이제 알겠어요. 2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작업한 프로젝트가 건축상을 받게 된 거예요.
수민 씨, 아버님과 함께 시상식에 참석하세요. 박영호 사장이 수민들을 초대해 주었어요. 시상식 날 철수와 함께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정철수 기술 고문님과 정수민 설계사님, 무대로 나와 주세요. 수민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부녀가 함께 상을 받는 거였습니다. 이 상은 이론과 실무가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입니다. 수민이 소감을 말했어요. 현장 경험과 설계 기술이 만나면 이런 훌륭한 건물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철수도 간단하게 인사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수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해 주었어요. 정말 부러워요. 아버님과 함께 일하시다니. 가족이 함께 상을 받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날 수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에게 말했어요. 아빠, 현우 오빠 가족이 이 모습을 봤으면 어땠을까요? 글쎄, 후회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왜? 아빠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철수가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나도 수민이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수민은 정말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잠들었어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우가 수민들 소식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김 대리가 알려주었죠. 수민 씨, 전 남자친구가 연락했다던데요. 네, 누가 그런 말을? 회사 소문이 났나 봐요. 아버님이 유명하시다고. 수민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만날 생각 없어요. 왜요?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늦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로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민아, 나야. 네, 안녕하세요. 수민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소식 들었어. 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네, 알고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수민아,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무슨 이야기요?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 수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현우 오빠, 저희 아버지는 작업복을 입었을 때나 정장을 입었을 때나 똑같은 분이에요. 수민아, 당신이 그걸 못 본 게 문제였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라 진심이었잖아요. 수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외면하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아빠와 함께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수민아, 그리고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 가족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수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현우 오빠가 연락 왔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전혀 관심 없어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야. 네. 진짜 사랑은 조건 없는 거니까. 철수의 말이 정말 맞았어요. 수민아,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가족도 사랑할 거야. 네, 알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수민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였죠. 철수와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수민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니까요.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수미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 규모의 복합 도시 개발 사업이었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프로젝트였죠.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박영호 사장이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모두 들어가는 스마트 시티예요. 수미는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도전할 만한 일이었어요. 새로운 기회였죠. 정철수 고문님의 경험과 젊은 설계팀의 아이디어가 만나면 정말 훌륭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철수도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는 처음 해보네요. 철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고문님이 계시니까 걱정 없어요. 박영호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미는 철수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아빠, 이번 프로젝트 정말 크네요. 그러게, 나도 긴장되는구나. 아빠가 계시니까 걱정 없어요. 수미는 철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정수민 씨 아니에요. 돌아보니 현우 어머니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어요. 어색한 순간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수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현우 어머니가 철수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아버님도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철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현우 어머니가 물어보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아버지는 기술 고문이시고 저는 설계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현우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아, 그렇군요. 그때 현우 아버지도 왔어요. 수민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현우 아버지도 수민들을 보더니 어색해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는 태도는 없었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죠. 혹시 같이 식사하실래요? 현우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식사 끝났어요. 수미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차라도 한잔 하시죠. 죄송해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도 함께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어색했겠구나.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사람들 표정 봤지? 네, 뭔가 다르더라고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 철수도 느꼈나 봐요. 오후에 회사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수민 씨, 아까 누구랑 만났어요?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요. 어떻던가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저희를 무시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김 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님 소문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야 진가를 알아보는 거네요. 수미는 씁쓸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철수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현우 오빠 부모님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뭔 생각?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잖아요.
그래,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어. 철수의 말이 정말 맞았어요.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우가 직접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수민 씨 계신가요? 접수 직원이 수민에게 연락했어요. 누가 찾는다고 하세요? 김현우 씨라고 하는데요. 수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로비로 내려갔죠. 현우 오빠, 수민아, 만나줘서 고마워. 현우는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자신감도 없어 보였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여기서 말해요. 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 수민은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수민아, 미안해. 현우가 첫마디로 사과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때 일 말이야.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수민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민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민은 화가 났어요. 현우 오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저희 아버지가 대단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현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어떤 뜻이에요? 그냥 내가 너무 성급했다는 뜻이야. 수민은 실망했어요. 현우 오빠는 여전히 모르시는군요. 뭘 모른다는 거야? 저희 아버지는 유명해서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수민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수민아, 작업복을 입고 계셨을 때도 지금처럼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수민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수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당신은 조건부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조건부라니? 좋을 때만 사랑하고 어려울 때는 외면하잖아요. 현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수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요. 현우 오빠. 카페를 나오면서 수민은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모든 걸 정리한 기분이었죠. 회사로 돌아와서 철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현우 오빠 만났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다시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했어? 거절했어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네. 그런 사람과는 행복할 수 없어. 왜요?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철수의 말이 정말 맞았어요. 그 후로 현우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민도 완전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수민은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에 새로 온 김민석 차장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죠. 그분은 처음부터 철수를 정말 존경해 주었습니다. 정철수 고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민석은 철수에게 정말 많은 걸 배우려고 했어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고문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조가 안전한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철수도 민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하네. 그러게요. 질문도 정말 많이 하고. 수민도 민석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분은 이론과 실무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죠. 수민 씨, 아버님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현장 경험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민석과 이야기하다 보니
수민의 마음이 편했어요. 철수와 수민을 모두 인정해 주는 분이었죠. 어느 날 민석이 수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네. 물론 아버님도 함께요. 수민은 그 말이 정말 좋았어요. 수민만이 아니라 철수도 함께 하자고 하신 거니까요. 진정한 마음이 느껴졌죠. 네, 좋아요.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민석은 철수와 정말 즐겁게 대화했어요. 고모님,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글쎄, 63빌딩 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 철수가 그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민석은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다니. 별거 아니야. 그냥 경험이 도움이 된 거지. 아닙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민석이 철수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가 말했어요. 저 친구 참 좋은 사람 같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보이고. 네, 눈빛이 다르더라.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민석과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항상 철수도 함께였죠. 민석은 수민들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었습니다. 고모님, 수민 씨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고마워요. 혼자 키우느라 부족한 게 많았는데. 전혀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민석의 말을 들으니 수민의 기분이 좋았어요. 1년 후 민석이 수민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수민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말요? 아버님도 허락해 주셨어요. 수민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느껴졌죠. 결혼식 날 수민은 정말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철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수민아,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정말 행복해요. 민석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네, 저도 알아요. 결혼식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왔어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왔죠. 정 고모님, 축하드려요. 수민 씨 정말 예뻐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철수가 수민을 민석에게 인도해 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정말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민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돌아와서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민석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철수도 정말 잘 모셔드렸어요. 아버님, 건강 괜찮으세요? 민석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수민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몇 년 후 수민들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철수는 할아버지가 되었죠.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철수가 아이를 안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닮아서 똑똑할 거예요. 할아버지 닮아서 성실할 거예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은 정말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철수의 사랑, 남편의 사랑,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게 수민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죠. 어느 날 현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부모가 정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민은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을 찾은 수민에게는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그날 밤 민석과 철수, 그리고 수민들의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요.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걸요. 철수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 손으로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손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는 수민의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할아버지의 손이라는 걸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수민이. 그날 밤 수민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가르쳐 주신 철수가 계셔서요.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요. 수미는 앞으로도 철수처럼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수민의 아이에게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로 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보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요. 그것이 철수가 수민에게 가르쳐 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